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초대형 행사가 동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며칠 전부터 예고됐던 BTS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죠. 한강공원은 이미 전체가 축제장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그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많은 인파가 몰린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은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 물결이 가득한데요.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려 모인 팬 아미들은 잠시 뒤 저녁 8시 반부터 시작될 불꽃쇼를 보기 위해 들뜬 분위기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앞서 오후 5시쯤엔 BTS 리더인 RM이 직접 팬클럽 아미를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간단한 공연으로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낮부터 여의도 일대에는 BTS 무대 의상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BTS 팬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Actually with my daughter. So the Twitter and then we first. So I know that the Festa is here. Yes, it's hot. It's a challenge actually, but I like it. 그럼 얼마나 모인 건가요? 또 다른 곳에서도 큰 행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여의도 일대는 경찰 추산 10만여 명이 모였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30만 명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일대 예정됐던 교통 통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대규모 행사는 여의도뿐 아니라 잠실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유명 팝 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이 잠실 종합경기장에서 열리고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경기 등 각종 행사로 잠실에 14만 명 이상이 모일 전망입니다. 여의도 일대는 오후 9시 불꽃놀이가 끝나고 일시에 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참석자분들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전이 걱정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사전에 대비를 했다지만 불볕 더위까지 겹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맞이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몰렸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공원을 찾은 팬들은 양산을 쓰거나 그늘을 찾아 더위를 잠시 피했습니다. The summer here in Korea is very humid, so that's very different from us. We're still kind of like suffering because of the humidity. Yeah, it's very difficult, but there's a bit of wind, so it makes it better. There's some trees, so it's cool. 당국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원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펜스가 촘촘하게 세워졌고 안내요원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공원 한편에 의료진과 경찰, 소방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행사장 인근 여의나루역에도 안내선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시민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 등은 행사 종료 시각에 맞춰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도 집중적으로 배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BTS 팬들인 아미가 총집결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더운 날씨였지만 소중한 추억을 남기려는 아미들을 김한중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공연 시작까지는 한참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국내 팬들은 물론 글로벌 아미들이 이곳으로 총집결한 겁니다. We've been an army for a long time now since On Era, and we've never come to Korea, so we decided to come this time.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것 같아요. 원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또 방탄 10주년 한다 하니까 전 세계 팬들도 많이 방문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소중한 인증샷을 위해선 긴 줄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BTS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어느새 찌는 듯한 더위도 날아가 버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타투지만 아미들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13년 6월 13일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데뷔일에 맞춰서
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새겨져 있는 타투도 있고. 온종일 보랏빛으로 물든 한강공원. 자신들의 영웅들과 함께한 아미들에겐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대구에서는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행사 참가자가 아니라 축제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행사 차량을 막고 경찰은 이런 공무원을 밀어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재호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퀴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들어섭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대구시청 공무원들 수십 명이 차량을 막아서고 경찰은 이런 시청 공무원에게 비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뒤엉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구시는 퀴어 문화축제 참여자들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반면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집회 시위라며 맞섰습니다. 거세진 양측 대립 속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발음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책임 물을 겁니다. 이에 반해 행사 주최 측은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이런 집회 시위 보장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홍 시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더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고 퀴어 문화축제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쟁점은 축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불법이냐 아니면 정당하냐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충돌은 오늘 벌어졌지만 사실 전부터 이번 축제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있었어요. 네, 이 축제가 열렸던 대구 동성로의 상인들과 또 인근의 기독교 단체들이 이 축제 집회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겁니다. 상인 측은 퀴어 축제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자신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토요일에 개최된다면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오늘 홍준표 시장까지 나서서 대구시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집회의 자유는 인정을 하되 도로는 무단으로 점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도로에 무대 설치를 막는 공무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자 홍 시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서 경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그거는 나는 맞지 않죠.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홍 시장은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어떻게 도로를 가로막고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냐면서 그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느냐라며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시장까지 나와서 비판을 하니까 경찰이 다시 판단을 했어요. 그것이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였죠. 네, 경찰의 입장은요. 대구경찰청의 직장협의회가 내놓은 성명서에 나오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듯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검사 출신으로 법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입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집회는
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대 설치 등을 막으려면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홍 시장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가장 정확한 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 판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집회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의 경우라면 도로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라도 형사법, 행정법의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서울역 앞 등에서 열리는 집회 등을 보면 도로에서 행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소 불법 양상이 있더라도 함부로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럴 경우 나중에 법원 판단으로 집회 방해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집회여서 문제를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요. 홍준표 시장은 성소수자 차별을 멈추고 법원 결정에 따라 축제 개최에 협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정치권의 진보 진영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들을 지우려는 시장이야말로 혼자만의 세상으로 가서 정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집회하고 시위할 자유를 지자체장이 막을 권리가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자체는 집회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펜스 등을 설치해서 장소 접근을 막거나 무단 점용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신 경찰이 집시법에 의거해서 장소나 소음, 시간 등을 이유로 집회 시위 신청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근엔 시민단체 등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서 사법부 판단을 다시 한번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8월인가 싶을 정도로 한여름을 방불케 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대구와 광주는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기록했고요. 올 들어서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이 뜨거웠던 하루를 전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대구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달아오른 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그늘 속으로 모여들었고 얼음 음료를 마시거나 부채질하며 더위와 싸웁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 바다에 뛰어드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친구와 연인,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엄마랑 아빠랑 자전거 타러 나와서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오후 대구와 광주가 34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 곳곳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염은 모레까지 지속되다가 다음 주 화요일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 온열 질환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사망자 1명을 포함해 86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에 자영업하는 분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 명의 손님을 위해서라도 하루 종일 냉방기를 돌려야 하는데 가뜩이나 오른 전기료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6월 중순에 찾아온 폭염 원인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충희 씨. 부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뜨거운 음식을 먹는 손님들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켜놓습니다.
지난달 인상된 전기료가 이번 달 고지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5월 달은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다음 달이면 내 생각에는 한 3분의 2, 한 70% 더 나올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음식값을 뭐 올릴지 모를지 그게 우리가 고민이죠.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서울 명동거리. 대부분 상점은 문을 연 채로 영업 중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면 닫았을 때보다 전력 소비가 4배 이상 많아지지만 자영업자들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력 과소비라며 일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주변 상가와 경쟁하다 보니 문을 닫아놓기 어렵습니다. 보통 열어놓는 게 3월 초반부터 열어놓죠. 열어놓으면 안 되죠. 그냥 열어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올 3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한전 정상화를 위해선 더 올려야 하지만 지난달 요금을 한 차례 올렸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추성남 기자와 함께 빨리 찾아온 폭염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 기자,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이 되는 기온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도입니까? 일단 그 폭염의 정의부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 폭염은 한자로 햇볕이 쬐다는 폭자와 불에 타는 염자를 합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더운 날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되고 낮 최고 기온이 이보다 높은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사실 이제서 6월 중순인데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해가 갈수록 좀 빨리 앞당겨서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느낌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10년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가장 빨리 찾아온 폭염이 지난 201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달 16일 강릉 낮 최고 기온이 35.5도를 기록했는데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빨리 찾아온 폭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역대급 더위가 올 것이라고 아주 일찌감치 예고가 됐습니다. 그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바로 엘니뇨 때문입니다. 엘니뇨는 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상 평균보다 0.5도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2도 더 올라가면 슈퍼 엘니뇨라고도 합니다. 기상청은 이미 지난달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8.5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올해 우리나라 해역 수온이 0.5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기상기구가 이 슈퍼 엘니뇨를 예고하면서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벌써부터 사실 폭염이 오다 보니까 이제 다가올 장마는 또 얼마나 강할지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장마는 혹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장마는 통상적으로 가장 먼 제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장마의 시작일은 평균 6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당분간 제주에 정체전선에 의한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제주에 비가 내리는데 장마가 아니라 저기압 영향이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장맛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6월 말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태풍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태풍 예보도 나온 게 있을까요? 앞서 제가 슈퍼 엘니뇨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슈퍼 엘니뇨는 폭염뿐 아니라 온갖 기상이변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마 전 천둥번개와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이 엘니뇨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 괌을 강타했던 강력한 태풍 마와르 아실 겁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고 그만큼 태풍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도 많아져 그 위력이 상당히 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역대급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시기는 장마가 끝난 8월부터 초가을까지인데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이 빨리 찾아오다 보니 물가를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 갯바위에 고립되고 해수욕장에서는 파도가 거꾸로 치는 이안류에 휩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해경구조대원이 헤엄쳐 갯바위로 접근합니다. 간신히 구조보트에 올라탄 남성이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깜깜한 밤 해안가 절벽 갯바위에 고립된 남성 2명. 암초로 인해 구조정이 절벽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바다에 뛰어든 구조대원이 10대 2명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해안가 절벽을 찾았다 길을 잃고 고립된 건데 이른 더위에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튜브에 탄 피서객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서퍼들이 다가가 구조에 나섭니다. 거꾸로 치는 파도, 이안류에 피서객 2명이 휩쓸려 먼 바다로 떠밀려 간 겁니다. 지난 2일에도 피서객 2명이 이안류에 휩쓸렸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중문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문을 여는데 개장 전부터 피서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87일이나 이안류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는 1시간 단위로 이안류 위험 예측 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하고 도류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안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단계, 뭐 위험, 주의, 경보, 감시 이런 단계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첫 피서철인 만큼 물놀이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흉부외과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평가받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 김순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 덤프트럭 한 대와 부서진 자전거가 발견됩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바로 경찰들하고 119가 와서 체포하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한 수술에 대비해 병원에서 10분 거리의 자택에 거주한 주 교수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평가받았던 만큼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원도 원주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습 정체 구간이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5분쯤에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고압 전선에 걸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2만 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동정치, 괴담정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핵오염수 1리터를 마셔도 10리터를 마셔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괴담 아니겠습니까? 오염수 관련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지난 3일 부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인천에 갔느냐며 몰아세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 방탄에 앞장서 놓고 인천 시민들 마주하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방탄을 일삼더니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에는 참 열심히
민주당은 오는 22일 강원도에서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경찰이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전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씨 장례식 첫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건설노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출국 금지 조치된 한국노총 전 수석 부위원장 강모 씨. 경찰이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0일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건설산업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동료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는데 이후 현장 영향력이 줄자 재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집회를 열고 지난달 노동절 분신에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 추모에 나섰습니다. 노동조합 탄압이 청년들을 바로 위한다는 그 말은 빼십시오. 저는 양회동의 편에 서겠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는 21일까지 닷새간 양 씨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 권도영 대표가 재판에서 문제의 여건이 위조 여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오늘 19일 나지만 정치자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 권 대표는 어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삭발에 가깝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등장했습니다. 법정에선 여권이 위조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 여권인 줄 알고도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다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이전시의 이름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엔 중국말로 돼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벨기에 여권에 가명을 썼다며 나쁜 의도가 분명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신청해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다만 권 대표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면서 송환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몬테네그로 특별검찰청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댔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권 대표가 추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기 규제 관련 행사에서 뜬금없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가리키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말실수가 이어지면서 재선 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미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총기 규제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뜬금없는 발언으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God save the Queen, man. 보통 여왕 폐하 만세라는 의미로 영국 국가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향한 찬가로 사용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미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인지 능력을 지적했고 AFP 통신은 이례적인 발언으로 혼란스럽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 백악관은 관중에 있던 누군가에게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설득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를 2번이나 대통령으로 불렀고 지난 3월에는 한국을 난미로 불렀다 정정했습니다. I asked a large South Korean company why they're investing in American computer chips to build the factories here.
백악관 행사에서는 어린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 시간을 끌다 겨우 답한 적도 있습니다. What was the last country you traveled to? The last country I've traveled, I'm thinking what's the last one I was in. I've been to 89. 올해 80살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잦자 국정 수행 능력은 물론 재선 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요즘 백화점과 패션 업계는 미술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건을 팔던 자리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방문객이 늘어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합니다. 열을 올리고 있는 아트 마케팅 현장을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패션 매장입니다. 언뜻 보면 여느 매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유명 작가 작품입니다. 옷이나 핸드백뿐 아니라 미술품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림은 수백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작품도 있습니다. 기존에 소개하고 있던 패션 브랜드들이랑 컨셉이나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게끔 작품들을 배치를 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벽에 걸린 다양한 미술 작품들. 언뜻 보면 미술관 같지만 백화점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지나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매장 곳곳에 전시가 되어 있어 보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술품 유통 판매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며 기업들은 아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층이 미술 작품에 관심이 높아지며 예술가와 협업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유행입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최근에 MZ세대들이 아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미술품 전시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매장에 직접 끌어들이는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지금 경쟁인데 온라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쇼핑 체험이나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 아트 마케팅은 기업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덥습니다만 지구촌 곳곳은 이미 살인적인 폭염에 이상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서부 마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귀뚜라미떼로 뒤덮였고요. 멕시코에선 조류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만큼 이상현상도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수천 마리의 흑갈색 곤충무리가 도로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도 농작물에도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모르몬 귀뚜라미라고 불리는 곤충떼가 출몰했습니다. You can see that they're moving and crawling and the whole road's crawling and it just makes your skin crawl. It's just so gross. 때 아닌 귀뚜라미떼 출몰은 이상기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곤충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번식하는데 미서부에서 가뭄과 온난화가 심해지자 개체수가 폭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신음하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6월 중순인데도 멕시코 북부 지역은 이미 40도가 넘어갔습니다. 폭염과 엘니뇨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심해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를 주식으로 삼는 조류 300마리가 해안가에서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Estamos encontrando es que las aves están muriendo de inanición. Ese es el problema principal. La inanición se está dando por este calentamiento global y el fenómeno del niño. 올해가 기상관측일에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고온으로 인한 이상현상도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틀 전 미국 시애틀에서 만삭의 한인 임산부가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워싱턴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엄마는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전 11시 20분경 미국 워싱턴 DC 도로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I just hear people was running anyhow, and I saw the police coming in many ways. It was a confusion in the street. 경찰에 따르면 총기로 무장한 남성 2명이 흰색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주차된 다른 차량
앞유리를 향해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The two suspects get out of the vehicle. Both are armed with assault rifles. They both take aim at the vehicle and they fire into the vehicle. 피해 차량에는 임산부인 올해 22살 사미아 길과 남성 한 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됐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나서 목숨을 잃었고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현상금 2만 5천 달러, 우리 돈 3,200만 원을 내걸고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한국인 부부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은 아직 혐오 범죄의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 지역과 남부 내륙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열기가 서풍을 타고 동해안 쪽으로 몰리면서 밤사이 강릉은 24도, 삼척 23도 등으로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 더위가 심해지면서 일부 내륙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인 월요일에는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 지역에는 약하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32도, 춘천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33도, 대구도 3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 더위는 다음 주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끝으로 보랏빛으로 가득한 노래와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라벤더 마을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